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218쪽입니다. 자, 218쪽에 가보면 이제 지도 감독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체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인물에 나가 있는 것 중에 위에 쪽이 아니고 밑에 쪽이에요. 위에 쪽이 아니고 밑에 쪽입니다. 자, 밑에 있는 쪽을 보면 이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행정벌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뭘 받냐면 행정처분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위로 가서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져요. 자, 여기는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행정질서벌은 요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건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행정벌에 관한 내용이고, 자, 행정처분을 보면 행정처분은 취소와 정지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취소는 뒤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그러니까 취소 들어가는 걸 한쪽으로 모아놨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지에 가보니까 여기는 업무 정지, 자격 정지 합쳤으니까 뭐가 되면 정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위에 있는 건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외우면 아는데 밑에 있는 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자, 행정처분은 뭐와 뭘로 나누죠? 취소와 정지. 그럼 거꾸로 취소와 정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행정처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취소는 자격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란 걸 배웠어요. 실제로. 그때 취소를 하기 전에는 무슨 절차를 거치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걸 배웠어요. 청문회. 자, 그래서 이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청문회 절차. 근데 이 청문회 절차는 뭐한테만 걸치느냐면 취소의 경우만 걸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지의 경우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러면 야는 뭐를 하냐면 의견 제출의 기회만 줘요. 자, 잘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게 제발 적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위에 박스에 가보면 그게 다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위에 박스에. 그 나눠준 유인물 위에 박스에 가보면 위에 박스 봐봐. 위에. 잘 보면 이게 다 있다니까. 취소를 하기 전에는 청문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를 하기 전에 뭐냐면 의견 제출. 이걸 정리를 했다고. 자, 봐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요렇게 알아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여기 있는 취소와 정지가 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취소의 경우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정지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지문에서는 누구를 주어로 삼으면 야를 주어로 삼았잖아.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자격 취소 사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 취소에 해당되면 야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고 자격 취소 사유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한 거 말로만 받아 절대적으로 해야 되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절취하여야 한다, 상취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외우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행정처분을 전체를 딱 봤을 때 하여야 한다가 딱 몇 개가 있냐면 2개. 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2가지를 여기서 공부했어요. 자, 이제 요걸 갖고 다시 옆쪽으로 올게요. 자, 옆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를 여기를 울산시청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울산시청에서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냥 대충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 이게 울산시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까운 도시가 어디 나와요? 경주. 경주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양산이든 부산이든 나오겠죠. 자, 요쪽으로 가면 이게 뭔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맞나요? 네. 그럼 뭐 밀양, 그죠?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이게 없지만 그러면 이제 동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경주로 가려고 하면 경주 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근데 부산 쪽으로 가는 차를 타고 경주 나오기 기다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공부가 바로 그 공부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로 가다 보니까 아니네, 이쪽이네. 다시 못 돌아와. 그럼 반대로 여기 경주까지 갔다가 다시 요즘은 그래도 저기 봉계 하나에 그 고속도로에 봉계 예를 들어서 유턴하는 데가 하나가 생겼어. IC가 생겼잖아. 옛날엔 잘못 들면 어디까지 하면 경주까지 갔다 돌아와야 돼. 부산은 좀 낫네. 통도사에 가서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무슨 이 얘기를 꺼냈는지 뜻을 아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요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요 위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은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해당이 되어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면 조금 이따가 외우겠지만 이게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를 하면 야도 받고 야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은 야가 했으면 야도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따로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가 부과하느냐도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느냐면 여기는 징역과 벌금을 보내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못하면 법원밖에 못해요. 법원밖에. 대통령도 우리 징역 못 보내. 국장도 못 보내. 시도의사도 못 보내. 등록관청도 못 보내요. 그래서 이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부가권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태료로 가봐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 자, 이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까 우리가 살짝 하다가 말했는데 이게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이제 구체적인 걸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 요 운명이 누구하고 노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하고 놀아요? 국장. 자, 요건 이제 부과하는 부과권자는 국장이 맞아요. 높은 사람 국장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운명은 어느 단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여기는 운명이는 어디하고 단체라서 협회.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과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느 단체고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야.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걸 누구가 부과하느냐라는 걸 묻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요거 알아요. 요거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요 느낌과 요 느낌은 다르면서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와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 누구가 더 센 벌이에요? 위에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단순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막 달라져요. 자, 여기 있는 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인데 여기 있는 부칭 6조는 일단 자격증이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야가 뭐가 되냐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자격 취소에 가보면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야 돼. 자, 근데 야는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야. 근데 나쁜 짓을 했으면 야는 개설 등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뭐가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등록이 취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로 또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하여야 한다. 요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걸 잘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요걸 외워달라고 칠판에 1, 2월 달에 칠판에 아무리 안 적어도 5번은 적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따라 적기만 해요. 그죠? 지금도 따라 적기만 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 적어. 언제까지 적느냐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니까. 자, 여기 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 계약서. 그럼 잘 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절대적 등록 취소 난에 가보면 여기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여기에 있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가보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이상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 사무소와 이중 계약서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럼 이따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걸 물을 거예요. 여기 이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묻는다니까 순서대로 계속 물어요. 계속. 저는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않고 나중에 멀면 여러분들 점수만 믿어요. 왜 여러분들은 왜 내가 안 믿냐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고 나중에 점수로 여러분들을 믿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손해요. 뒤에 가면 절대로 질문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여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봐요. 자격증을 양도되면 뭐가 돼요? 자격 취소. 그럼 여기에 자격 취소 사이에 자격증 양도되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여기에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면 절취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절취에 가보면 여기에 양도란 글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양이 뭐예요? 하면 또 모르는 거야. 여기에 있는 요 글자를 알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봐요.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올라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자격증 있는 야들 들이는 자격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야는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도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아니고 가장 미미한 잘못을 하면 뭘로 내려면 업무 정지로 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업무 정지라는 단어는 오로지 누구만 해당이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여기에 가보면 자격정지는 누구하고 논다고 돼서 소속공인중개사 야구밖에 안 놀아요. 업무정지는 누구하고 노냐면 개업공인중개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는 것처럼 여기에서 도대체 내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일단 내가 중심을 딱 잡았어. 소공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왔어요. 자, 소공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자격증이 있으니까 약 아주 나쁜 짓을 뭐가 되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가 돼요. 근데 야는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는 등록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야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 야는 업무정지라는 거를 받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받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오로지 자격 취소 아니면 뭐밖에 하면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벌써 그나마 이것만 알아도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정지잖아. 그럼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질문만 하면 멍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갈지 이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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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지. 여러분들 이제 울산에는 지하도로는 있지만 지하철은 없죠. 그렇죠? 지하철 출구가 많은 데는 십몇 번 출구까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부산을 한 30년 대 출퇴근해도 서면에 가끔 내리면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잘못 출고 나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 공부가 바로 그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노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노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못해. 자, 이게 자격정지하면 오로지 누구만 나와요? 소공. 이따가 보자고.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 취소한 게 없어요. 야는 개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도 없어요. 야는 업무정지도 없어요. 왜 업무정지 없어요?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 답을 하면 이게 또 아직 아니야. 업무정지하면 야는 누구하고 노니까 개업공인. 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업무정지는 없어요. 그렇게 돼야 딱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자, 야는 자격정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야는 소공하고만 놀잖아. 야 자격증 없잖아.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안 잡히면 맨날 헷갈리는 거야. 맨날. 자, 그래도 이제는 느낌이 몇 번 들어봐서 조금 느낌이 와요. 근데 이게 뭐 한 번 들었다고 다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수업을 최소한 앞으로도 5번 이상을 들어요. 물론 중간에 특강까지 다 듣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계속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뒷뜰에 호박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뒷뜰에 호박이 안 떨어지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뒷뜰에 호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어려운 걸 안 드려요. 여기에 있는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것만 질문. 자, 그럼 여기에 가봐요. 자, 자격증을 양도하면 자격 취소가 되죠. 자, 이제 한 개가 더 남았어요. 여기 있는 요 자격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나오면 야는 누구하고 노냐면 시도지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록 취소와 절취와 상취, 업무 정지는 누구하고 노느냐면 등록관청하고 놀아요. 왜? 등록을 누구가 했느냐? 등록증을 누가 줬냐면 등록관청이 줬어요. 자격증은 누구가 줬냐면 시도지사. 자, 그럼 여기 가서 자격증을 양도되면 자격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자격이 취소됐으면 이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며칠 안에 받냐면 7일 안에 반납을 하는데 준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안 하면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여기에 등록증을 남한테 양도돼야 돼가 잡히면 등록이 취소가 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준 사람이 등록관청. 이걸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여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가면 반납이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그럼 이따가 내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반납이 뭐예요? 하면 하나는 자격증, 하나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은 안 되더라도 한 개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분명히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몇 가지는 제가 보여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이제 교재. 자, 우리 교재 어디로 가느냐면 220쪽 갑니다. 220쪽. 요 자격 취소 공부하는 방법대로 계속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잠깐 눈을 한번 가봐요. 자, 유인물에. 아까 유인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 자격 취소 밑에. 자, 찾으셨죠? 예. 자격 취소 사유하면 거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돼. 글자를. 자격 취소 사유 다 같이 시작. 양, 대, 부, 정, 징. 그리고 나서 제가 양이 뭔지, 대가 뭔지, 부가 뭔지, 징이 뭔지를 요게 교재에다 동그라미를 쳐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봐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순서랑 요게 같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냐면 양대 부정징이라고 책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칠판에다가 양대 부정징하고 양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걸 묻는데 이걸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자격 취소요. 자, 자격증은 아까 누구하고 논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이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해당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하여야 한다. 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취소 사유예요. 자, 자격 취소 사유는 제가 여기다가 미리 한번 그냥 적고 책에 동그라미를 쳐줄 테니까 순서만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걸 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양, 대, 부, 정, 징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양대 부정증을 각각의 사유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양대 부정징이라는 거를 외우면서 항상 머릿속에 뭐를 떠려면 자격증하고 관련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쉽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갑니다. 자, 교재 위에 있는 박스로 왔어요. 교재 박스. 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부자의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이 부를 한번 딱 떠오르면 뭐냐면 자격 취소니까 자격증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는 게 뽀르게 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밑줄 양도할 때 양
대여할 때 대. 그럼 뭐를 양도되었다고? 자격증.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줬다가 잡히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정자의 동그라미. 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를 포함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여기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봐요. 자,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금 뭐를 받냐면 자격정지를 받았어. 자격정지는 길면 몇 년이냐면 6월이에요. 자, 지금 반성해야 돼요? 반성 안 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근데 반성하는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해요. 그러면 요 자격정지를 했으니까 그보다 더 센 거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센 거 줘요. 그럼 자격은 자격정지다면 뭐밖에 없냐면 자격 취소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자격 취소 사유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격정지 기간 할 때 정자의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자, 징역형 할 때 징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리고 2번 밑줄. 2번 밑줄.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옆집에서 안 가져와. 다 책 안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자, 일단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하고 놀고 하여야 한다고. 사유는 뭐냐면 양대부정징. 그럼 우리가 양자가 나오면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김양, 이양, 박양, 권양하고 안 놀아. 공인중개사법에서 양자가 나오면 뭐예요? 양도대여. 그게 양이 나오면 양도대여라는 글자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위에 게 뭐냐면 자격 취소니까 뭐? 자격증.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 양도대여. 한 글자라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부자가 나오면 부는 무조건 거짓 부정한 방법은 무조건 나와요. 이 부자가 오늘 3번 나와요. 부자가 3번 나오는데 부자가 나오면 무조건 거짓 부정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앞에가 뭐하고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자격 취소. 그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으면 자격 취소를 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있는 것이 발각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부정한 방법. 취득이. 자, 이 정자가 나오면 이건 정지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가 하냐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잡히거나 또는 이중 소속을 하다가 잡혀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정자란. 자, 징이 나오면 이게 징이 뭐라고? 징자로 시작하는 거든. 징역. 징역형인데 요 앞에 무슨 글자가 되면 이 법이라는 거든.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마스크 쓰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자, 근데 자격증을 요즘 자격증한다.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다가 잡히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징역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야는 자격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법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마스크 매점 매석한다고 징역 보낸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이 법을 위반하여 뭐요? 징역형.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 양대 부정징이 뭔지 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거는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니, 이렇게 저는 그냥 진짜로 얘기하는 거, 난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 농담 아니에요. 공부에 관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들으면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받으면 진짜 하늘이 노래요. 솔직히. 이거 대답 잘한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씩씩한 우리 선생님부터 시킬 거예요. 저 방어질에서 온 선생님부터 시킬 거예요. 자, 틀려도 괜찮다니까. 틀려도 괜찮고 아무런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자격 취소 사유는 양대부정징. 양은 자격증 양도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 중개 업무 이제 업무 정지가 아니지. 이게 소공하고 하려니까 자격 정지.
아 맞다. 자, 맞다. 자, 자격증. 징역 이 법에 의해서 징역을 받.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자격 취소사에 다 같이 여기에는 선생님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양대부정징. 그럼 이게 다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끝은 아니에요. 아직 더 있는데 일단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뒤에 있는 얘기 해봐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요거는 알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나머지 내용은 3, 4월 달 과정할 때 외우고 나서 이게 또 할 말이 많아요.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요. 자, 두 번째 221쪽에 가보면 제2절. 221쪽에 제2절은 뭐가 나와요? 자격정지. 여러분들 거기에 봐요. 이 자격정지 하나가 21, 22, 23, 25, 26, 28, 29, 30. 요 단어 요 하나가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1시간 동안 정확하게 아까 70분 동안 수업했더라고. 그거와 마찬가지 빈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이게. 자, 그래서 넘겨요. 자, 넘기면 222쪽으로 가요. 222쪽. 자, 222쪽에 가보면 그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그쵸? 거기에 박스가 있고 거기 있는 글자와 우측에 가봐요. 우측에 223쪽에 박스가 똑같아요. 실제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갖고 공부를 하냐면 223쪽을 갖고 공부할 거예요. 223쪽. 자, 223쪽. 자, 자격정지는 누구가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자격정지 처분을 누가 내려요? 시도 있어. 그렇죠?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면 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는 요거 두 개 빼면 전부 할 수 있다야. 이게 정말 여러분들 헷갈려. 근데 이게 중심이 딱 잡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해한다 몇 개라고? 두 개. 자격 취소와 절치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해는 됐죠? 자, 이제 박스로 와요. 박스.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할 때 이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인자의 동그라미.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을 정확하게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 설명할 때 설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밑줄, 확인 설명서 밑줄, 그리고 설에다가 동그라미. 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개자의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의 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다른 말로 고치면 이거 뭐예요? 이중계약서. 그래서 개자에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 할 때 금지행위 밑줄 금에다 동그라미. 자, 일단 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인물을 봐봐요. 유인물. 유인물. 자, 유인물의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자, 유인물에 보면 제일 밑에 자격정지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인, 설, 개, 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요거는 우리 유인물에 있는 숫자와 글자 순서와 책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밑에 있는 순서가. 그러니까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두 사람이 있어. 옆에 두 사람이 있다고. 2인이 있다고. 2인을 어떻게 해요? 설설. 개개를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사유다.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로 봅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격정지예요. 이 자격정지는 누구가 내리냐면 시도지사가 내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면 이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격정지를 누구가 받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문제 없죠? 네. 두 번째, 자격정지 사유로 갑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는 인, 설, 개, 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인, 설, 개금을 외웠다는 전제는 깔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음 얘기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인, 설, 개금이라는 걸 외웠는데 이제 이자가 먼저 막막하기 시작한 거야. 막막하기 시작한 건데 위에 있는 항상 이걸로 가야 돼. 자격정지는 누구하고 놀아? 소공. 소공이란 말이야.
자, 소공에 여기에도 이자가 나왔고 여기에도 이제 여기 마지막에 가면 여기 이중계약서예요, 실제로. 그럼 이자가 나오면 우리가 아는 이자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밖에 없어요. 저기는 물론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지만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중등록은 해당이 안 돼. 그럼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뭐가 되면 이중소속. 요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요 사무실에도 가면 이게 이중소속. 그지? 이가 뭐냐면 이게 이중소속. 여러분들 이게 억지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이걸 꾸준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처럼 머리는 몇 가락 더 헤어지겠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인자로 시작하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자로 시작하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뭐 인정도. 그럼 지금 우리는 자격증진은 누구랑 놀아?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설자가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없어요, 진짜로. 확인 설명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서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자격정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사유가 뭐냐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자면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자격정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설자가 나오면 어차피 똑같다니까. 확인 요거는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전. 자, 개자로 시작하는 건 계약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약.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계약 안 했다고 자격정지 소공이한테 내릴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위에 있는 글자가 서명 및 날인하전. 요거는 계약서인데 무슨 계약서? 이중계약서. 자, 금자로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 금지행위. 자, 그런데 이게 금지행위는 여러분들이 금지행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금지행위는 다시 이게 뭔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그렸어? 맞기는 맞는데 자, 금지행위는 매매, 협조, 증지, 쌍투, 부당, 단체, 방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요 방해는 빠지고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요? 금지행위. 시험 문제 소공이가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라고 내면 너무 싱겁다니까.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별 사유 하나를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금지행위라서 이게 뭐가 된다고? 자격정지. 이해되나요? 이게 한 단계 대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입.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자격정지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자면 금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지 알 거예요. 이제 누가 질문할 건지. 자, 그래서 이걸 지울 거예요. 지울 거야. 틀려도 괜찮고 아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아는 데까지. 틀려도 괜찮고 모르면 이쪽을 봐가면서 해도 되고 그 대신 고개 숙여서 책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책을 보고 대답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한번 할게요. 자격정지 사유 다 같이 시작. 금. 자, 요 앞에 계신 우리 두 번째 선생님. 자,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순서대로. 자, 한번 해봐요. 이중등록, 인장등록, 이중소속. 이중소속, 그렇죠. 소속, 인장등록. 인장등록,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예.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이. 오케이. 예. 계약서에 서명 날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중 계약서를 썼을 때 금지.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봐요. 우리 요 선생님이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중 등록했는데 아차 싶죠. 그게 이중 소속으로 고쳐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만두면 이중 등록을 했는지 이중 소속을 했는지 누가 봐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다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거야. 야, 이게 이가 이중 등록이야, 이중 소속이야, 막 이렇게 되게 된다. 근데 지금은 입에서 단어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격정지 처분을 누구가 내리냐면 시도지사야. 법에는 뭐라냐면 유월어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가 최소한 열 몇 분이 되세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래 돼서 너무 재량권이 남용이 되어서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이게 법에서는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몇 월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중 소속은 6월이에요. 요거는 3월이에요. 요건 3월, 요거 3월, 요거 3월, 요거는 6월, 요거는 6월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요걸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간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중한다 하더라도 6월은 초과할 수 없다. 왜? 이게 법의 6월이라고 돼 있고 시행규칙이니까 요거는 하위법이고 상위법이 6월이니까 6월은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6월은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3월은 2분의 1을 가중을 하면 4개월 15일도 되고 요걸 2분의 1로 감경을 하면 3분의 1을 줄이면 한 달 반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오늘은 안 외워도 좋은데 요게 있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인설설 개금을 외웠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는 숫자만 요 분필이 가는 것만 보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요 육자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만 얘기하니까 몇 개 더 있어? 2개. 어디에 2개 있냐면 끝에 2개가 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육자가 몇 개 더 있어? 2개. 어디에? 끝에 2개. 끝에 2개 더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를 외웠는 전개 조건이냐면 이인설설 개금을 외웠다는 조건 하에 요게 육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외울 건데? 어떻게든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요 개자와 요 개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뭐냐면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요거는 이중계약서. 자, 이제 통법으로 가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 하는 게 더 잘못했을까? 이중계약서를 쓴 게 더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야는 6월, 야는 몇 월? 3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한 건 절대로 억지로 외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뭐가 설명이 돼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는 뭐라고 외웠다고? 이인설설 개금. 다음 사람들 긴장해요. 그죠?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여기 더 쉬운 거였어요. 자, 근데 틀려도 괜찮다는 전제를 깔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몇 개는 틀려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책에 어떤 순서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책을 넘겨야 돼. 자, 책을 넘겨서 좀 넘어가야 돼.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교재 227쪽으로 갑니다. 227쪽. 자, 227쪽에 가보면 새카만 네모 1번에 등록 취소 처분의 종료하고 나왔다. 그죠? 네. 자, 거기에 가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 뭐냐면 기속 처분인 등록 취소. 자, 거기에 기속 처분인 등록 취소에 가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란 말도 쓰고 필요적 등록 취소란 말도 쓴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요걸 우리가 또 유인물을 살짝 한번 가보자고. 유인물의 절치를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있는 순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결사, 부, 이양, 일정. 자, 한 번만 더 다 같이 시작. 결사, 부, 이양, 일정. 그러면 저를 잠깐만 봐요. 자, 일단 책에 동그라미를 치기 전에 이번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절치예요. 자, 절치는 이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요. 왜냐하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하여야 한다요. 절치는 하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면 개업, 공인, 중개사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책을 안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결, 사, 부, 양, 일, 정. 자, 요거는 책을 안 보고 이제 한번 우리가 외우는 걸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건데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세 번째 계신 요 선생님한테 물을 건데 여기에 있는 요걸 보고 대답을 하면 돼요.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답이 다 있다니까. 그쵸? 자, 저기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다 같이 시작. 결사, 부, 양, 일정.
저기에 잘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3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새카만 옷 입은 선생님. 예. 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또 양도대. 그 봐요. 벌써 이건 누구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2는 하나는 이중 등록, 하나는 이중 소속. 요거는 양도대여인데, 자, 양도대여인데 우리가 앞에 관련되는 게 뭐냐면 등록 취소니까 뭐가 되세요? 등록중. 이거는 누구라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인자가 나오면 인장 등록밖에 없다는 거와 똑같이, 자, 이거는 오늘 책도 안 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우리 요 새카만 옷 입은 선생님한테 계속 기회가 있는 거야.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다 맞출 수 있다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외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있어서 이걸 한번 없애주려고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앞에 배운 단어 중에서 결자로 시작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격사 나온다니까요. 자, 결격사예요. 자, 이 사자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했으면 문을 닫아야 돼. 사자로 시작하는 거. 사망이에요. 사망. 사기는 어디 하면 금지해야 돼. 금지. 사기는 거짓 부정하는 이게 자, 이거에서 이건, 자, 봐요.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에. 자, 이 부자는 봐요. 아까 요거랑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다가?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요거는 왜냐면 위에 있는 게 등록 취소니까 이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이. 근데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못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정자만 찾으면 대박인 거예요. 정자만. 아까 여기는 무슨 정지였냐면 자격 정지.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이에요. 정지는 정지인데 무슨 정지? 업무 정지. 그러니까 여기에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봐. 아까 우리 여기에 봐봐.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아니면 등록 취소는 뭐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지금 여기 요 일자 빼고는 책 안 봤잖아요. 근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줘. 여러분들이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안 들면 웃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들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 절대로 못 외워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칠판에 있는 요 글자 몇 개만 알면 이것만 외우라고 할 때 제발 따라하면 뒤에 있는 건 저절로 따라온다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제가 수업 방식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냐고? 책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자 외우세요 하고 넘어가야 돼.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다 같이 시작. 결사, 부의, 양, 일정. 자, 그러면 책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걸로 왔을 뿐이에요. 자, 우리 교재 갑니다. 227쪽.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밑줄. 취소하여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치잖아.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지. 문제 없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할 때 사자의 동그라미. 결사할 때 이 사자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법인은 해산은 똑같은 거니까 해산은 밑줄. 개인의 사망과 법인 해산은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거짓 그 밖 부정한 방법 할 때 부자의 동그라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의 결격사유 밑줄. 결격사유 밑줄. 그리고 결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뭘 했어요? 개설 등록.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이를 줄여서 보통 이중 등록이라고 하죠. 그죠? 이중 등록할 때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2자를 썼어요. 그래서 2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우리 책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가니까 강학상 이중 소속이라고 한다. 그래 적어놨네. 그죠? 2자의 동그라미. 자, 6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줄. 그리고 양도되어 양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 자, 업무 정지할 때 정에다가 동그라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을 잠깐 봐요. 자, 여기에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금 뭐를 받고 있느냐면 자격 정지를 받고 있어요. 야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야가 가만 놀고 있는 거야.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고 여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님들이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 불쌍해. 놀고 있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한 사람씩 불러서 다른 사람 모르게 가만히 불러서 일을 시킨 거야. 일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는 제가 여러분한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혔어. 여러분들 지금 잡혔다고. 잡히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처분 받아요? 자격 취소. 양대 부정증의 정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여러분들 일을 하다 잡히면 여러분들이 뭐가 하냐면 자격이 취소가 돼. 자, 근데 그 일을 누구가 시켰냐면 제가 시켰어요. 저는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 취소가 됐으니까 저는 이 문을 닫는 절대적 등록 취소.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정의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일하다 잡혀도 등록이 취소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밑에 있는 소공이가 자격 정지 기간 중인데 야한테 일을 시켜서 야가 자격 취소가 되면 나는 뭐가 되면 절취가 돼. 이 두 개의 내용이에요. 조금 헷갈렸다, 그죠?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우리가 오늘 요걸 안 해온 거예요. 요건 안 해왔어요. 최근 1년 할 때 이래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옆에다 책에다가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놓느냐면 누적 정리는 우리가 3, 4월 달에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려요. 자, 우리 책에 구경을 한번 시켜줄게요. 우리 책에 어디에 여기 있더라고요. 235쪽. 235쪽.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누적 정리예요. 근데 이거를 훨씬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를 아느냐면 자, 그래서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페이지대로. 자, 원래 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8번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봐요. 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들어요. 자,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고 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스트라이크 몇 개 맞으면 다음 3개. 그렇죠? 근데 이 순서는 볼 먼저 받고 스트라이크 나중에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연속 3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슨냐면 최근 1년 이내에서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몇 번 받고? 2번 받고. 그럼 스트라이크를 2개 받아놓은 상태예요. 스트라이크를 2개 받아놓은 상태에서 또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으면 야는 다음 그냥 아웃되는 거다.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단순하게 잘못한 건 업무정지지만 앞에 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합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누적 정리는 다음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절대적 등록 취소요. 다 같이 시작. 결사, 부의, 이양, 일정. 자, 다음은 상치로 갑니다. 상치. 상치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자, 상치 229쪽. 229쪽.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 아니고 바로 밑에네. 죄송해요. 바로 밑에네. 229쪽. 자, 재량 처분인 등록 취소. 재량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가 재량이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책에서 상대적 등록 취소나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말을 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 쓰든 저 말 쓰든 이거 알아만 먹으면 되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요 상대적 등록 취소를 여러분들 유인물을 한번 볼게요. 유인물. 어딘지 찾았죠? 자, 거기에 보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보면 삼보겸 0226금 미달 조직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다는 몰라. 이거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알 수 있는 것만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누구한테 시키는지 다 정해졌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봐요. 자, 상대적 등록 취소 다 같이 시작. 3, 보, 겸, 공, 이, 6, 금, 미달, 조직이. 여기에서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중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계약서.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서 이따가 글자를 한 자씩 한 자씩 할 때 앞에서 어디서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내용 몰라도 돼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 여기 봐요.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등록 관청이 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누구가 받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약한 뭐를 내릴 수가 있냐면 업무 정지라는 걸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외우는 내용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3, 보, 겸, 공, 2, 6, 금, 미달, 조직이. 자, 제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드릴게요. 이거 다 맞추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맞추기를 바라는 거는 요거 정도만 맞추면 돼요. 요거 정도만. 요거 정도만. 왜냐면 나머지는 어려워요. 이건 아직 책도 안 봤고. 자, 책을 보기 전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알면 나머지 아는 거 다 얘기해도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 요 보자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보자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 순서 정해놨잖아, 순서. 요 빨간 옷을 입은 쌤. 보자. 보증보험, 즉 보증설정이란 말이에요. 이 보증설정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따 설명을 하더라고. 겸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겸업. 누가? 그 법인. 그렇죠? 법인이 겸업 6가지밖에 못하는데 그거를 더 이상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자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요거는 아이고 다 얘가 먼저 다 해보기로 해버렸네. 요거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요 금은 뭘까요? 금징.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요 글자만 외우면 찾아가는 건 별거 없어요.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책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등록 기준 미달 동그라미. 등록 기준 미달.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똑같은 거예요. 2번과 3번. 2번, 3번 하나로 묶어요. 2번, 3번. 자, 이상의 중개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이게 뭐예요? 이중사무소. 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니까 중개법인이 허용된 업무 외 겸업. 자, 겸업할 때 겸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거. 6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휴업에서. 휴업 네모. 자, 그 다음에 넘겨요. 여기에 있는 요 공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 공짜가 요게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짜요. 조금 아직은 헷갈려요. 그죠? 자, 그러니까 6번 전속중개계약 네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건 여러분들 어디가 생각이냐면 전속중개계약서에 가보면 갈로 이렇게 해놓고 정보 공개, 비공개. 그렇죠?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공개 동그라미를 치면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중도, 수도, 소공,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 비공개 동그라미를 치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잖아. 이걸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8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 자, 이게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돼요? 이중계약서. 자, 8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장할 때 보자에 동그라미. 이게 그냥 옆에다가 4글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보증설정. 자, 보증설정. 자, 그 다음에 9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미출. 금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측에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에 가보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삼매할 때 3에다가 동그라미.
3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10번 옆에 좌측에 빈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4글자를 적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적 정리. 누적 정리. 누적 정리. 아까 우리가 여기 요거 일자가 누적 정리고 여기에 가면 또 누적 정리가 나오고 우리가 또 한 군데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아까 우리가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쪽이 돼요. 한쪽이. 근데 그렇게끔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조직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봐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삼보겸 0226금 미달 조직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삼보겸 0226금 미달 조직. 자, 요건 누적 정리 다음에. 요건 다음에 한다고요. 자, 요 번은 뭐냐면 보증 설정. 자, 이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간 만료가 되면 만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요 금은 법인이 겸업 위반이야. 자, 요거는 전속 중개 계약이야.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요. 여기에서 정보 공개에 가는 거예요. 요 공짜예요. 자, 2가 나오면 요거는 이중 계약서. 아이고, 순서가 밑에를 이중 계약서인데 이중 계약서. 위에는 그래도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 문제 없다, 그죠? 자, 요거는 육자는 어디냐면 휴업에서 나오는 거, 휴업에서. 자, 휴업에는 우리가 뒤에 관련되는 얘기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살짝 한번 얘기를 하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해야 돼. 두 번째,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요양의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 휴업에서 무단 6월 초과 휴업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나요? 네. 자, 요 금이 나오면 여기 뭐라고요? 금지행. 아까하고 똑같아요. 금지행위는 시험 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하고 똑같이 요게 금, 매매, 협조, 증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는 안 들어가요. 방해는 일반인이니까. 금지행위는 요게 상치인데 요 내용 중에 한 개를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 미달은 시험 문제에서 그냥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요 조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단체하고 조직하고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상치 해볼게요. 상치 다 같이 시작. 삼보겸 0226금 미달 조직.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조금만. 자, 책을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233쪽으로 갑니다. 233쪽. 자, 뭐가 보여? 업무 정지. 거기도 보다시피 20회, 22회, 24회, 25회, 26회, 29회. 그냥 이게 그냥 시험 문제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법조문이 여기에 법조문. 여기 법조문이었어. 233쪽이. 근데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렇게 또 더 있다. 그죠? 이렇게 많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법조문을 234쪽에, 아니 234쪽이야. 234쪽에 밑에 박스에 새파란 박스 안에 법조문을 다시 갖다 넣어놨어요. 앞에 있는 법조문을 여기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한 장을 넘겨봐요. 거기서 한 장을 넘기면 어디가 나오냐면 237쪽에 가보니까 237쪽에 가니까 아까 자격정지처럼 우측에 보니까 237쪽에 우측에 보니까 업무정지 기준에 가니까 6월, 3월, 3월, 6월, 3월, 3월, 3월 한 장 넘겨봐요. 아, 그렇죠. 저도 아유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랑 앞에 있는 우리가 누적 정리가 다시 합쳐져야 돼요. 아, 그래서 아니에요. 연필만 갖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지금 이 4개 외우는 것도 어려웠죠? 그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자, 저를 봅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왜 하지 않느냐고요?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 앞에 거 다 잊어먹을까 봐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자, 정리는 해야 돼요. 자, 업무 정지는 누구가 받아요?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가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건 알잖아요.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내려요?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부과해요? 등록관청. 똑같아요. 자, 업무 정지는 길면 몇 월이에요? 6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 유인물에 가보면 자, 봐요. 제가 그냥 이것만 보고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질문도 안 하는데 근데 되게 쉬워요. 이게 이 책에 있는 걸 이걸 이렇게 두면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건 외울 수 없어요. 천재도 못 외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천재로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3월, 아이고, 6월, 1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근데 요 3월에 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몇 개라고 되냐면 10개라고 돼요. 자, 여기에 4월이, 6월이 몇 개냐면 4개, 1월이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방 외워요, 이것도.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책에다가 심심하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서류 6개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이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빈칸에 아무 데나 한번 적어봐요. 근데 하여튼 적을 글자는 조금 더 있어요. 넓은 데 적어야 돼. 업무 정지는 안 해 적어야 돼. 업무 정지 있는 데 적어야 돼. 자, 빨리 적어 봅시다. 이거 뭐 글자 몇 개 안 돼. 글자 지금 7자도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6월은 뭐라고 적느냐 하면 이렇게 적어요. 이건 세로로 적으면 좋은데 어쨌든 가로로 적었어요. 거고상이에 1월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는 있으나 6월도 해당 안 되고 3월도 해당 안 되면 이게 몇 월이냐면 1월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질문을 할게요. 임의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찍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요. 자, 절 봅니다. 절 봅니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만 적고 끝이에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절 봐요. 절 봐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계약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한 개만 더. 뭐냐면 의무가 있어야 위반이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는 서류 한 개만 더. 그건 서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글자로 적어야 돼. 전속. 그렇지, 요거예요. 선생님 맞춰야 되는데 그거 다 맞춰야 돼.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이런 걸 하면 이게 뭐냐면 서류예요. 이게 벌써 여기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쪽수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여요. 자, 또 봐요. 계속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 못하면 옆에서 대답하세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가 지금 업무 정지는 누구가 받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하는 지자가 있어요. 지자로 시작하는 글자. 선생님 뭐예요? 기억 안 나면 아무나 지자로 시작하는 위반. 지자. 지정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야. 그 지도감독은 요게 감독이야. 요거야. 지자로 시작하는 거. 조금 있으면 이제 뒷뜰에 호박 떨어져요. 부칙 6조의 업무 지역 범위. 그거 진짜. 그게 진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인자로 시작하는 거. 인자.
그러면 거래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그 사실을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지를 해. 들어보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절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통과. 요건 통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를 몇 쪽을 갖다 놔야 되느냐 하면 잠시 쉬었다가 한참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재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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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70쪽 펴셨나요? 네.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